중국 증시가 수출입,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 속에 반등세를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방역 완화 기대감 속에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기술주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바닥론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후광퉁, 성광퉁 채널을 통해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모두 약 5조 2,600억 원어치 중국 본토 주식을 순매수하며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카페TV입니다. 중국 증시 재료에 따른 전망,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한 방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집카페TV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수출입, 물가, 신규 위안화 대출 등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이에 따라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일에는 중국 해관총소에서 5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합니다. 코로나 봉쇄에 따른 공급 물류망 차질로 수출은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10일에는 5월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5월 은행권 신규 위안화 대출 통계도 발표됩니다.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은행권 대출을 독려하면서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도 전달을 훌쩍 넘어 1조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좋은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코로나19 진정세 속 리오프닝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실제 단오절 연휴 수도 베이징 소비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6일부터 약 한 달 만에 음식점 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초중고 학생은 13일부터, 유치원생은 20일부터 등교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분명 좋은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부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윗부분을 잘라내도 또 자라나는 부추처럼 증시에서 투자 큰손이나 기업들에게 매번 배인다는, 즉 이용당한다는 뜻에서 붙인 별명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동학개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7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중국도 개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2억 명 개미 투자자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코, 마오타이 등 국유 기업도 개미 투자자들에게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의 국유 해운 거물 코스코 해운, 이것은 최근 139억 위안, 약 2조 5,700억 원 정도 규모의 현금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가 소액 주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 떼돈을 벌고서도 순이익의 약 15%밖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달 27일 열린 코스코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 60%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남성복 브랜드 야그얼은 지난 18일 회의 명의로 닝보 모 병원에 13억 6천만 위안을 기부했다고 공시했다가 소액주주 항의가 빗발치면서 결국 닷새 만에 기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가 늘면서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상장사에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융자오 토피아오 발로 투표하는 투표, 이런 방식으로 해당 주식을 팔아치우던 것과 달리 이제는 상장사 경영에 간섭하고 항의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증권보는 이것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의 최신 사례로 소액 주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코스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약 10년 만에 현금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코스코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3,336억 9,400만 위안, 순이익은 무려 8배, 8배 급증한 900억 위안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상 하루 2억 4천만 위안씩 돈을 긁어 모은 셈인데요. 주주들은 당연히 막대한 배당액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코스코가 주주 귀속 순이익의 약 15.6%밖에 안 되는 139억 위안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는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는 코스코가 증시 상장 이래 세 차례 실시한 현금 배당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코스코의 역대 순익 대비 배당률은 2007년 31.2%, 2008년 27.6%, 2010년 28.3%에 달했는데요.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도 배당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코스코의 지난해 이자 세금 차감 전이익은 203억 8천만 달러로 글로벌 해운업 1위였습니다. 2위인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지난해 196억 달러였지만 배당금은 순이익의 약 40%에 달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동방해외국제, 하이펑국제, 태평양 항운 등 다른 동종업계 기업의 순이익의 약 한 50에서 70%를 배당한 것과도 비교가 되는데요. 뿔난 소액 주주들은 주주총회 개최일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현금 배당 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이런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결과는 소액 주주들이 패했는데요. 지분율 1% 미만 소액 주주가 보유한 코스코 주식은 약 10억 주, 이 중 60%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모두 찬성하면서, 그러니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모두 찬성하면서 결국 현금 배당안은 통과됐습니다. 코스코는 뿔난 소액주주 달래기에 적극 나섰는데요.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주들의 합리적 수익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금융기업 중 배당액으로는 9위, 중국 전체 증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만연하고 자본시장의 유동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를 위한 자본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설득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지분 종합 3%에 달하는 코스코 소액 주주들은 이사회에 향후 3년간 순이익의 최저 50% 이상 주주 배당금 시행,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등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영 CCTV는 소액 주주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이성적 투자의 모델, 주주와 상장사의 원활한 소통의 모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그만큼 중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한 덕분이기도 한데요. 중국증권 등기결산유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중국 본토 주식 투자자 수가 2억 8,700명으로 약 사상 첫 2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2016년 1억 명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2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내 왕홍, 인터넷 스타라고도 하는 왕홍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식 투자 분야에서도 팔로워 수백만 명을 자랑하는 블로거들이 대거 탄생했습니다. 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큰 대자를 따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개인들이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스코 소액 주주들의 집단 행동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소액 주주들의 행동주의가 대두되며 경영진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거나 상장사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에 의해 부결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루 새 바오리 구어지, 그리고 중남 미디어 등 6개 중국 본토 증시 상장사 주주총회에 올라온 대외 담보 제공, 내부 거래 등 관련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 황제주로 불리는 꾸이저우 마오타이도 소액 주주 앞에 100개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2020년 10월 마오타이 기업은 본사가 소재한 꾸이저우성 런화이시 오수처리장 건설에 2억 6천만 위안 규모의 기부금 납부 등 현지 지방정부의 각종 인프라 건설에 8억 2천만 위안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하지만 100여 명의 소액 주주가 온라인과 매체 등을 통해서 수차례 항의를 표시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결국 기부금 계획을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정부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질적 향상, 투자자들의 상장사 발전 성과 공유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액 주주들의
회사 지배 구조 경영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진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프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150조 원 규모의 대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금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에 돈이 흘러가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개발은행 등 국가정책은행에 150조 원 상당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봉쇄 장기화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정책은행 자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한 것인데요. 1일 블룸버그 중국 증권 매체 증권시보에 따르면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의 국무원 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서 세계 국가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 대출 한도를 8천억 위안, 약 149조 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 31일 발표한 33종 33개의 경제지원 패키지 정책에서 인프라 건설에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 이어서 새로 중국 국가정책은행의 구체적 지원 목표 액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증권시보는 국무원이 이번에 인프라 투자 대출 지원에 할당한 8천억 위안은 지난해 국가개발은행 등 3대 국가정책은행의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 1조 6,500억 위안, 약 30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한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면서 거시경제의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무원이 이번에 국가정책은행에 할당한 8천억 위안은 올해 특수목적 채권 한도의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앞서 국무원은 지난 3월 지방정부의 인프라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 4,500억 위안으로 설정해서 발행을 6월 말까지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다 금융권 대출 등 자금을 보태서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액수가 커지면 지방정부들이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인프라 투자 및 건설은 중국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 조치 중 하나입니다. 경기가 위축될 때마다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연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 정부를 다그쳐왔지만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로 인프라 건설도 상당히 위축됐는데요. 실제 1월부터 4월까지 인프라 투자와 민간 설비 투자 등이 반영되는 누적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은 6.8%에 그쳤습니다. 시장 전망치 7%와 전달 발표된 1월부터 3월 증가율 9.3%를 모두 밑돈 것인데요. 5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상하이 봉쇄 완화에 따른 조업재개, 당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중타이증권은 1월부터 5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7.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보다는 코로나19 추이가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 최대 은행 중국 담당 관계자도 블룸버그에 경기 부양책도 물론 경기가 회복하는 데 중요하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향후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경제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